자, 같이 이제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전류 메소드, 그러니까 루프 커런트 메소드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망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망전류 메소드, 망전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재라든가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메쉬 전류 방법 또는 메쉬 해석법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이거를 막로 해석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메쉬 전류법이라고 하는 게 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 전류 방법 뭐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메쉬 전류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폐회로라고 했을 때 메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 그물과 같은 그런 격자를 이제 생각해서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런 격자 하나를 우리 보통 메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조율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쉬 전류법 또는 메쉬 해석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메쉬 전류법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지 전류법, 브랜치 커런트 메소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방정식의 수를 하나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메쉬 전류법을 해 나가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이 망전류, 메쉬전류로 할게요. 메쉬전류의 방향은 임의로 정해도 되겠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루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그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어, 일관성 있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각망에서 전압의 극성을 표시한다.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폐회로망에 KVL을 적용한다. KVL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호프 볼티지 로우죠. 그러니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온 방정식을 이제 치환 또는 대수대입법, 행렬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여러분 교재 399페이지에 있는 이제 9-8에 있는 회로입니다. 망전류 방법을 이용해서 가지 전류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뭐 교재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회로에서 어떻게 수식들을 도출을 해내는지 이제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두 개의 폐회로로 만들어져 있는 이 회로에서 어, 루프 전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메쉬 전류, 망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방향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루프에 대해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루프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를 IA라고 표기를 해주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를 루프 B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루프 B에서 돌아가는 전류를 이것도 이제 이름을 따서 IB라고 이렇게 정해주자 이거죠. 자, 그래서 전류는 자, 이제 여기서 다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KVL. KVL을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키로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폐회로 안에서
이렇게 전압 강하의 대수합은 0이다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도출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각각의 저항들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V는 IR이라고 하는 이 오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V는 IR.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서 전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루프 A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루프 A에서 자, 이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이 470ohm을 통해서 지나가는 전류 IA니까 470 곱하기 IA 그죠? 더하기 자, 여기서 220ohm이죠. 플러스 220 곱하기 자, IA가 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IA가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요 220ohm은 IA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IB가 다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25에 대해서는 IA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된다? 지금 저항에서는 이제 전압 강하니까 이 합이 전원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10 이꼴 제로다. 그러니까 모든 전압 강화의 대수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수는 이쪽에 우측항으로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할 거기 때문에 이꼴하고 10이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는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합을 다 써주고 우측에는 전압 소스에 의한 전압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두 부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요 220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IA끼리 묶고 IB끼리 묶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470하고 220 IA가 있으니까 더하면은 690 IA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IB죠. 220 IB 이꼴 1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225옴, 225옴 저항에 대해서 자, 우선 IB가 적용이 되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이 망이니까 IB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IB가 흘러가는데 반대쪽에 IA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IA를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빼주는 겁니다. 플러스 자, 이쪽에 825, 825에 곱하기 IB가 되죠. IB. 자, 그 다음에 이꼴. 자, 여기 전압은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원의 방향은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설정한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IA끼리, IB끼리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20 IA 자 220하고 820이니까 두 개를 내보면은 여기 1040 IB가 되는 거죠. 그걸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미지수는 IA와 IB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식은 행렬 방법으로 풀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숫자가 좀 커지거나 하면은 약간 또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행렬법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표준식의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각각의 개수들을 쭉 따서 결국은 690, 제가 지금 뭐 행렬 풀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리된 것까지만 한번 쓸게요. 하고 마이너스 220, 고 1040. 요 각각의 개수들을 따서 이렇게 행렬식을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요 행렬식을 풀면은 특성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I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수항으로 IA 부분을 대체를 하고 구한 다음에 앞에서 구한 특성해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IA 값을 구해보면은 IA 값은 13.9mA가 나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IB도 구할 수 있겠죠. IB는 마이너스 1.87mA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IA와 IB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값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회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소자에서의 전류 전압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R1이 이렇게 R1이 흐른다. 또 R3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R2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각각 설정을 했다면 I1이고 얘는 I3고 얘가 I2라고 설정을 했다면 각각을 이제 구해내는 겁니다. 자, I1은 지금 우리가 설정한 IA의 방향하고 똑같죠. 그죠? I1은 IA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I1의 값은 IA 값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13.9mA로. 그 다음에 I3는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오른쪽 방향인데 I3는 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I3는 그러면 우리가 IB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87이기 때문에 만약에 I3를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반대로 그냥 1.87m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2 값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I2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IA의 방향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또 IB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IA에서 IB를 뺀 값이 I2 값이 되는 겁니다. IA에서 IB 값을 빼면은 I2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I1, 2, 3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 해석을 마쳤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제 9-8 이 회로가 우리가 앞서서 봤던 9-7의 예제하고 동일한 예제입니다.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은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가지전류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풀었는데 그 가지전류법을 이용해서 풀 때는 변수 3개가 나왔고 그 변수 3개를 풀기 위해서 방정식 3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풀었지만 우리가 이 메시 전류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 2개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변수의 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결과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유사한 형식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메시 전류법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각 가지의 전류들을 구할 때 이렇게 루프를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루프 A, 두 번째 루프 B라고 하고 각각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주자. 그 다음에 극성을 표시해 주자 했는데,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2 같은 경우는 A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위에가 플러스가 되지만 루프 B로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루프 A와 루프 B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잡아준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루프에서 KVL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KVL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쪽 루프 A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전원을 이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2로 쓰고 있는데 얘는 그냥 어차피 마지막에 이쪽 우측으로 이항을 할 거니까 전원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 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270오hm 저항부터 봤을 때 얘를 어, 이제 이쪽에 있는 R2가 1kΩ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킬로 단위로 다 바꿔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0.27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킬로옴 단위로 바꿨다라고 보고 0.27 곱하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루프 이 IA죠. IA 플러스 그다음에 킬로 1 곱하기 IA 마이너스 IB죠. 반대 방향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V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 1kΩ, 요 1kΩ에 대해서 B가 올라가고 A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B-A가 되는 거죠. kΩ 곱하기 IB-I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685옴에서는 전류가 IB로 흐르니까 0.68 I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원에서는 얘도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설정한 전류의 방향과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죠. 극성이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방정식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A, B, 그다음에 상수항 A, B, 상수항 이렇게 표준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IA와 IB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AB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선 회로에서 설정한 I1, I2, I3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I1, I2, I3를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 전류법을 두 개 이상의 루프를 갖는 회로망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400페이지에 교재 400페이지에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보면 아시겠지만 A, B, C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루프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결국 변수 세 개가 나오겠죠. 변수 세 개와 그다음에 수식 세 개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연립 방정식에 이제 변수가 세 개 되면 3원 연립 1차 방정식 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법보다는 행렬법을 쓰는 게 더 수월한데 행렬법을 손으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지금 교재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걸 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방정식을 뽑아내는가 하는 그 부분까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회로, 히스토미 비치 회로인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폐회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위쪽 회로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먼저 폐루프 하나를 우리가 IA라고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I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IC라고 하고, 다 동일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어, 요 첫 번째 망,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망이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A망에 대해서 수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항 R1, 330옴, 그죠? 330옴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의 전류가 적용이 되고 있죠. 하나는 IA이고, 이 IA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IP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A가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죠. 플러스 자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 300옴을 지나가죠. 300옴. 300옴을 지나가는데 300옴이 IA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IC는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C가 되는 겁니다. 자, 돌아서 그 다음 전원을 만나고 있어요. 전원은 지금 전류의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이죠. 그래서 전원은 항에다가 12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는 지금 IP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335부터 보면 335에 이번에는 B가 이쪽 방향이니까 A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IB-IA가 되죠. 플러스 쭉 돌아서 365옴 있죠. 365옴. 얘는 IB밖에 없죠. 흘러가는 게 IB. 그러니까 바로 IB 플러스. 그 다음에 쭉 돌아서 IL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IL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IC는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1kΩ 지금 1000옴이죠. 1000옴에 대해서는 RL이 아니고 IB 마이너스 IC가 되고 있죠. 이것이 다른 전화번호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프 C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300옴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300옴에 대해서 IC에서 IA를 빼줘야 되겠죠. C에서 A를 빼주는 겁니다. 플러스 자 이렇게 돌아서 1km을 지나죠. 1000 C인데 반대쪽이 IB죠. 마이너스 IB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고 있죠. 알포 390, 195인데 얘는 그냥 혼자만 지나가고 가고 있으니까 IC죠. C. 다른 전화번호 없습니다. 볼 0이다.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같은 변수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A는 A끼리 B, C, 그죠? 그 다음에 B는 B끼리 묶어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A, B, C에 대한 변수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630 마이너스 33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30 169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300 1000 1690. 자, 이렇게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I, A, I, B, A, C를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는 행렬의 해를 구하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교재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A, B, C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각각 어, 우리가 각각의 어, 가지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저항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I1이다. I1은 여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라고 하고, 2는 이렇게 간다. IL이 이렇게 가고, 2, 3를 뭐라고 하자. 자, I1은 A에서 B를 뺀 거죠. 그죠? A에서 B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I2는 A에서 C를 뺀 거죠. 는 A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A에서 C를 뺀 거. 그럼 뭐,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3에 흘러가는 I3 값은 그냥 IB의 값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I4는 얘도 IC 값하고 똑같습니다. IC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IC 값하고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에 IL을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IB의 방향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IL 같은 경우는 B 마이너스 반대 방향, IC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C. 이렇게 하면 또 IL 값까지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두 개 이상의 루프를 갖는 회로망에서도 우리 각각의 값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정을 자, 회로를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10에 나오는 회로인데 이 9-10에 나오는 회로도 루프를 3개를 가지는 그런 회로고요. 뭐 GT 회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회로에서도 어, 방정식을 도출해내는 부분까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거를 첫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A망이라고 하고 루프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고 하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표시를 해주고 시계 방향 전류 표시해주고 각각 IA, IB, IC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 A에 대해서 루프 A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항들이 다 킬로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킬로를 다 없애고 그냥 숫자 값만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를 통해서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죠? A인데 IA인데 여기 반대쪽에서도 B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IA-IB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쭉 흘러서 15km는 플러스 15에는 그냥 IA만 흘러가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R3, 여기는 7.5인데 7.5에는 IA가 흘러가고 반대쪽에서는 IC가 반대로 흐르고 있죠. 그죠? IC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IA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IA-IC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전원은 없으니까 0이다. B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2kΩ, 22는 IB에서 반대쪽 IA를 빼줘야 되죠. 플러스 쪽에 8.2, 8.2 곱하기 IB에서 반대쪽 전류 IC를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전원이 있죠. 그래서 12. 자, 그 다음 루프 C에 대해서는 C는 또 볼까요? 8.2, 8.2에 IC죠. IC인데 반대 방향이 IB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7.5로 가죠. 7.5 IC인데 반대쪽에 I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IA로 쭉 돌아서 10kΩ에 해당하는 IC 볼 전원은 따로 없죠. 0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주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A는 A끼리, B끼리, C는 C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44.5 IA 22 IB 7.5 C는 0. 두 번째씩 정리하면 22 IA 플러스 30.2 IB 마이너스 8.2 IC는 0이다. 세 번째 요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7.5 IA 플러스 8.2 E 플러스 25.7 C 홀 2가 나오네요. 자, 요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행렬식으로 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A와 IB 값, C 값을 각각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걸 구하는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생략을 하고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오 해서 계산기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제 소수점에 이런 식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걸리지만 어쨌거나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 행렬, 3차 행렬도 어떻게 구하는지는
그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뭐 계산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소점도 나오고 마이너스 부호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번거롭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I,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미지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소재에 흐르는 전류들도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R1은 이렇게 흐른다. R2도 흐른다. 또는 이렇게 흐른다. 또 이렇게 흐른다. R3는 또 쪽방향으로 흘러간다 할까요?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반대로 이걸 설정을 했다면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R1과 IA 값은 같은 값이 나오겠죠. I1, I1이죠. R1이 아니고. 또 IL 같은 경우는 I3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I4 같은 경우는 자, IB로 흘러가는 방향에서 IC로 흘러가는 거를 빼주는 거죠. 또는 B에서 C를 빼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2는 IB에서 IA를 같은 경우는 IB에서 A를 빼도록 되어 있죠. I3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IC에서 IA를 빼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1, 2, 3, 4 해당하는 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